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직업윤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직업윤리에는 전문 자격사들에 대한 직업윤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윤리를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학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전문 자격사 단체들의 직업윤리 중심으로 하면서도 우리 인간 모두가 알아야 될,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윤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문 자격사 단체 중 제가 이제 교육을 맡고 있는 대한행정사회 기본소양 교육에서는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 첫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법률 행정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 교육에서는 또 행정사 직업윤리 강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 직업윤리 중심으로 하면서도 각 공무원의 윤리 강령이라든가 여러 전문 자격사들의 윤리 강령도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대한행정사회의 윤리 강령을 알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의 설립 목적 또 이제 행정사 비전 자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행정사의 설립 목적 비전 윤리. 대한행정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행정 전문가 단체로서 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권익보호와 품위 향상 및 직무의 개선 발전 도모하는 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또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민이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기관에 우리가 공직자나 또 국가 전문 자격사단체나 국민 편익 증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대국민 서비스 활동 증진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고객 전문 지원센터 또 전문 상담센터 등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의 전체 이러한 윤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행정사회 2021년 12월 27일 대한행정사회 대의원총회 결의로서 정관 윤리 규정 등 결의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또 필요할 땐 바꾸기도 합니다. 연수교육 1기로 대한행정사회 회장단 임원 이사 교수 등 참여해서 제가 직업윤리를 강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 실천 의지, 열정, 섬김 자세는 대한행정사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 규정 제3조에는 행정사 제도 발전과 후진 교육 양성에 공헌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령 5천여 가지 중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인데 행정기본법의 제1조의 목적을 보면은 민주성, 적법성, 효율성, 국민 권익보호 이런 윤리 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사법에도 윤리 규정이 윤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행정사에 대한 윤리 규정 문제를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는 특히 연수 교육에서 이제 윤리 교육에 대한 목표, 윤리 규정 연구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수 교육 의미는 행정사법이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행사법 제25조 2항에 있죠.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목표에서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가장 먼저 찾는 행정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사를 배출해서 이제 마을 행정사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의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러 보니까 일본에는 가해 법률가로서 전문적 직업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진짜 가해 법률가죠.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사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에서 신성, 품화, 비전 목표, 제가 신의 성실, 신, 그리고 또 서번트 리더로서의 국민 행복, 또 그 다음에 품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셀프 리더로서의 자신의 지식, 건강, 자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약해서 요약해서 신성품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성실, 품위 유지, 자신의 품위 유지, 또 신의 성실, 또 화합 평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의 성실 중에는 특히 서번트리서의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에서는 특히 셀프 리더로서의 자신의 관리도 잘해야지. 자신의 지식 관리, 건강 관리, 자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윤리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또 슈퍼 리더로서의 인간관계, 화합을 잘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특히 관계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를 하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행정사 연수교육 교육을 위한 직업윤리의 연구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어프로치죠. 체제적 접근 방법.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를 체제적 접근 통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투입, 산출, 환유, 환경 등 고려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투입 부분, 어떤 요구가 있다면 또 그것을 컨버션 과정을 통해서 전환을 하고 그 정책으로 산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되느냐 판단이 될 때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또 더 발전시키는 과정, 그리고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어떤 환경 등을 고려해야 된다. 또 행태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행태란 인간의 심리, 행동, 태도, 행정, 고객, 상담관계, 또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바로 행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행태를,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또 법 제도적 연구도 잘해야 됩니다. 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사 관련 법령 제도 연구를 철저히 해서 윤리의식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역사적 접근 방법, 이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행정사의 어떤 변칙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철학, 윤리적 접근 방법,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연구, 또 행정사의 직업 윤리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직업 윤리의 연구 방법으로서 이제 체제적 연구 방법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풋 과정이라든가 또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치, 행정, 사회, 문화를 체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인간의 본질과 윤리 문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죠. 유명한 3대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했죠. 또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1907년 그의 저서 창조적 진화에서 인간의 본성, 이것은 창조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창조성을 발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요 소설가의 루소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도 미쳤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의 복합체라고 하면서 순수관계란 너와 나의 사이에 있는 사랑, 사회성,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성을 강조했습니다. 윤리학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설명 또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위를 추구하는 규범과 당위란 마땅히 해야 하는 정당성을 의미하죠. 윤리는 가치관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윤리는 가치 판단이지만 강제의 규범인 법률과는 달리 도덕적 양심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상관, 행정사 교수 상관, 행정사 교수와 행정사 상호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직업 윤리는 국민, 국가, 사회, 직장, 전문 자격사가 지켜야 할 중요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인간과 윤리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몇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공개로 발간을 했는데요. 지구문화사에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 직업윤리, 헌법, 법률, 행정법, 법령상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 개정과 직업윤리, 헌법, 법률, 행정사법과 윤리강령, 또 일본 행정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행정사법은 제가 일본의 총무성 초청으로 2017년도 8월 달에 방문한 바 있어요. 총무성과 일본 대한행정사협회 방문해가지고 와서 저는 어디 가면 아주 연구를 철저히 합니다. 노트하고 거기 자료들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제가 종합해서 논문을 써서 국회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국회 세미나에서 국회의원들도 전부 모여서 국회 입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연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윤리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윤리 문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이 법률은 행정사 제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실시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업윤리 규정입니다. 일본 행정사는 가해 법률가 전문적 직업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제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행정사협회 등록 해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업무의 영역은 유사하나 대리권에 있어서 일본은 사전 절차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후행정 절차에도 행정사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수료, 한 특정 행정사의 사후대리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행정사의 윤리 강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사의 사명, 명예, 또 국민 신뢰, 두 번째는 국민 권리 옹호, 의무 성실 이행, 세 번째는 행정사의 법령, 회칙 준수 업무 정통, 공정, 성실 직무 수행, 네 번째는 인격 연마, 양식, 도양, 교양, 도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정서사 상호간 융화, 신뢰, 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스레스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고 또 서로 섬기는 자세로 일하고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행정사회가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협력하자, 화합하자.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지식 관리, 표정 관리, 인격 관리.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절대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상당히 갈등이 심해요.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정파 간의 갈등, 빨리 이걸 없애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화합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행정사의 사명에서도 이렇게 행정사 윤리 강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행정사의 윤리, 도덕, 또 명예, 또 신뢰, 이런 것들을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한문으로 썼지만 그러나 한문과 일본어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법령을 잘 준수해야 된다. 우리 행정사 윤리 강령과 비슷하지 않아요. 또 행정사들의 인격을 연마하고 서로 또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간에 또 화합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습니다. 윤리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윤리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윤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6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4,600여 가지 행정법 중에서 이제 4,600여 가지 행정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이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행정사와 민법, 직업윤리 관련 신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기본법도 나오는 윤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선 민법의 제2조의 신성실의 원칙, 그렇죠? 민법 제2조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바로 이것은 윤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에서 여러 가지 단독행위, 계약, 법률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로 윤리에 관한 규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 규정을 반드시 잘 알고 나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본법의 신뢰, 보호, 성실 의무 등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 한번 원칙 같은 걸 한번 보죠.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에 합치되게 우리 행정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은 함적 이유 없이 어떤 국민의 차별을 금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사항의 동일 결정의 원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법인 허가 신청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했는데 A라는 사람은 해주고 B라는 사람은 안 했다. 그러면 자기구속의 원칙에 어긋나죠. 이건 법에도 어긋나지만 윤리 규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사실. 비례의 원칙. 예를 들면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를 낼 때 공익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토지를 수용했을 때 공적으로는 유익했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은 미약했다 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이것도 윤리 규정에 어긋난다. 법에도 어긋나지만, 그렇죠? 신의 성실,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이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2조에 있는 규정이죠. 또 신뢰 보호 원칙, 서로 신뢰를 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자금과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 허가 시 다른 토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법의 원칙과 윤리의 원칙, 물론 법은 강제 규범입니다만 윤리는 이미 규정이에요. 그러나 법 속에도 이렇게 윤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강제 규범과 이민 규정을 적절히 조화해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행위의 특성에서는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담보돼야 되고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불가변력 구제제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 법적인 거지만 그러나 윤리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과 직업윤리, 민주성, 적법성, 국민권익보호. 행정기본법은 40개조, 부칙 7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1조는 목적이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윤리의 목적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 국민의 권익보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도 법적인 원칙과 또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건 뭐 법률, 뭐 헌법, 법령, 또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의 재정 기대 효과도 법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칙과 하나의 윤리 규정도 함께 구현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의무를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 인식, 행태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구현. 사실은 저도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한 15년 하다가 행정, 마침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사무관 비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거기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또 박사는 이제 행정대학원에서는 위탁 교육을 받아야 때문에 제가 그때 실장급, 뭐 연구실장, 또 방송실장, 뭐 이런 직책을 책임자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당국대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쁘 나니까 바로 이제 법정대학 교수로 오라고 해서 법정대학 교수를 마치고 또 이제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 가나 교수라거나 공직에 있거나 또 대학의 총장을 하나 이 윤리 문제를 꼭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윤리 강령을.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돼야 되잖아요. 법 원칙 규정도 지켜야 되지만 대학에도 가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정관도 있고 학교에 따른 규칙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윤리 규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법이라든가 또 공직의 상하관계라든가 지켜야 되지만 윤리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정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는 그대로 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대로 하다가는 윤리의 원칙에 법에도 잘못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윤리 개념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법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사 윤리 관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편익을 도모한다는 게 이거 바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에 관한 거, 행정사 업무에 관한 거는 뭐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법령 제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윤리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제3조에도 보면은 이것도 법적인 문제지만 윤리 문제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뭐 자격증을 대여한다든가 일반 이런 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자격사 업무를 침해해도 안 됩니다. 그것도 윤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도 전문 자격사지만 다른 전문 자격사들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뭐 소송을 우리가 가서 막 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되잖아요. 또 세무사 세무 업무를 우리가 또 직접 나가서 뭐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행정사가 아닌 다른 전문 자격사도 행정사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윤리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21조에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윤리 문제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성실히 수행한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법적인 문제지만 또 윤리적으로 손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간단한 실수로 인할 때는 조금 법적으로는 책임이 감면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규정, 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번 제가 행정사를 처음 시작할 때 출입국 관련 업무를 수임한 바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국적 취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행정사 개업할 때 제가 출입국 기관에 한 번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할 능력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자격을 걸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위임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인데 윤리적으로 안 되는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여튼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주려고 그 사람한테 당장 내가 승낙은 하지 않고 위임을 받지 않고 가서 한 2, 3일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2, 3일 동안 다 검토해서 그때 다시 오시면 계약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 3일 동안 정말 아까 셀프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한 거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나와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당신은 출입국관리사무소였죠. 요즘은 외국인청이 됐죠. 출입국 외국인청. 거기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다 맞더라고요. 알고 와서 이렇게 해서 뭐 국내 거주 3년 이상 해야 되고 또 본국에서 아니 외국인이라면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범죄한 행위가 없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 그때 당시는 3천만 원 이상 뭐 현금이나 예금 증서 또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게 옳다고 그러면서 바로 신청서를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청을 주면서. 아니 너무나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자신감을 갖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마침 2, 3일 후에 그 사람이 왔어요. 저하고 약속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약속을 지켜서 정말 윤리적으로 약속을 지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같이 그 신청 써가지고 내서 그때 출입국 관리 업무에 대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출입국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을 교육하는 기관이 그때 많더라고요. 특히 출입국 외국인들이 많은 대림동에 특히 중국 동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에는 러시아 동포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출입국 관리 업무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무부에 또 신청을 했더니 법무부에서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대행기관으로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 지금도 출입국 대행기관, 출입국 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도 있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비밀 엄수, 업무처리부 법인설, 비밀도 철저히 지켜줘야 되죠.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죠. 저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철저히 지금 연구해서 그 교수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업무 처리부터 성실하게 작성해서 만약에 감독기관이나 와서 할 때 업무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자기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공무원 윤리강령,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우리 행정사 하신 분들은 공무원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 또 시험 봐서 들어온 행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행정사가 함께 일을 하는 한 공무원 출신이나 시험 출신이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항상 강조. 그것도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도 보니까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이 일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윤리적 원칙, 또 3장에서는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윤리 강령도 알아야 공무원법 윤리 규정에 반한 업무 처리도 국민 권익 침해 시 행정 구제 등 국민 행정 편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공무원에 대한 이렇게 윤리 강령, 행동 강령도 제가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각 부서 윤리 강령 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윤리 강령, 각 행정기관별로 윤리 강령 등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국민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또 공무원 윤리 강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공무원 윤리 강령은 부패 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여 이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제 우리 전문 자격사들 또는 전체 공무원들과 거의 비슷한 공유된 이런 윤리 강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 윤리 강령은 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 윤리 강령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 분야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의 편익을 대변하고 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 공정,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 강령을 알아야 할 행정사로서의 품위 유지는 물론 국민 편익, 공익, 신성실 업무 수행으로 국민 신뢰 획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칙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행정사 윤리 강령에 보면은 첫째로 행정사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구현함과 아울러서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격사가 되어야 된다.
행정사는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기타 권리관계 분쟁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행정사는 과장 또는 거짓된 언행 및 광고로 국민을 기망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를 배척하여 국민에게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적 봉사자적 책무를 다한다. 부칙에는 본 윤리강령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 이제 대한행사회가 8개 협회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2021년 12월 이사회 또 대의원 총회에서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이런 윤리강령이. 그래서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다.